등 뒤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동생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10층 아래 화단 바닥에 제 여동생이 신난다는 듯 입을 쩍 벌린 채 웃으며 죽어 있었어요. 여동생.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저와 아빠를 맞아준 건 동네 어르신들의 곡소리였습니다. 하얀 종이 등이 줄지어 매달린 대문을 넘자 진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던지 이른이 넘도록 아픈데 하나 없이 정정하셨거든요.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은희 왔어. 은영이는 저기 있으니까 얼른 가봐. 마을 어르신이 가리킨 곳엔 검은 상복을 입은 은영이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듯 창백한 얼굴의 은영이. 3살 터울의 제 여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게 4년 전인가? 그때와 비교해도 거의 자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매일 코피를 쏟고 이유도 없이 픽픽 쓰러지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전부 찾아가 봤지만 원인도 병명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부터 춘천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일 때문에 바빠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힘겹게 기침을 하는 은영이. 아직도 많이 아픈가 하는데 언니! 은희 언니! 동생이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해 주더라고요. 저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은영이가 할머니와 같이 자다가 돌아가신 걸 처음 발견했다고 들었거든요. 몸도 약한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스레 건넨 말이었는데 응? 뭐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죽었으니까 호상 아니야? 아우, 자네 얘기 못 들었어? 은영이네 할머니 신난다는 듯이 입을 쫙 벌리고 웃으면서 죽었대. 응? 근데 죽은 사람 눈이 한 곳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거야.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저 말이 맞다면 할머니의 죽음은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은영이는 할머니 모습을 못 봤나? 눈을 뜬 채 웃으며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장례식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날 우리 집엔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는 동생. 처음 와보는 서울집이 낯선 눈치였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둘이서 같이 자고 내일 아빠가 은영이 막 치워줄게.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생도 나 언니랑 아빠랑 다시 살게 돼서 너무 좋아. 그 말을 듣는데 괜스레 가슴이 찡한 거예요. 시골집에서 얼마나 혼자 적적했을까 싶어서 미안했어요. 서로 도란도란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은영이가 갑자기 사실 할머니 죽을 때 나 봤다? 제가 뭘 봤냐고 조심스레 묻자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나도 갈래! 섬뜩한 목소리에 흠칫 놀란 것도 잠시 저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게 된 지 어느덧 한 달.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너 바로 집이야? 넌 집에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냐? 아, 오늘 애들 다 모일 건데 진짜 안 갈 거야? 순간 솔깃했어요. 아니, 그동안 은영이랑만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아니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저는 조금씩 동생에게 신경을 덜 쓰고 말았죠. 그 사이 동생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혼자 베란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항상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영아, 언니가 진짜 이번 기말고사만 끝나면 혼자 둔 게 미안해서 말을 거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중얼 계속 혼잣말만 하는 거예요. 애가 삐졌나? 달래주려고 다가가는데 저를 지나쳐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은영이.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니, 혹시 어디가 또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서는 까? 계속 뭔가를 중얼중얼.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야, 너 뭐해? 그런데 은영이가 저를 노려보며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방문을 3개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서 차마 다시 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그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밤을 꼬박 새운 날이었어요. 집에서 은영이와 단둘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더니 토끼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새도 없이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토를 했어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난 요즘 신경도 못 썼는데.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나 괜찮아 하고 힘겹게 고개를 들다가 은영이 옆에 어떤 여자가 있는 겁니다. 흰자가 하나도 없는 까만 눈에 입은 찢어질 듯 활짝 웃은 채로 동생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침을 뚝뚝 흘리면서요. 언니, 왜 그래? 괜찮아? 동생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들자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집안을 다 훑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진짜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뭐 있어? 동생에게 방금 그 여자 못 봤냐고 물으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내 몸이 약한데 놀랄까 봐 걱정됐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서 잠깐 헛것을 본 거겠지 애써 생각을 다잡았어요. 그날 저녁 쓰린 속을 부여잡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도무지 공부에 집중이 되질 않는 겁니다. 낮에 봤던 그 여자는 뭘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장판에서 발이 떨어지는 소리 다들 아시죠? 날이 더워서 방문을 살짝 열어뒀는데 거실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인가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조심 걷는 소리. 아니, 여동생이라면 이렇게 몰래 걸어 다닐 리가 없잖아요. 혹시 도둑인가? 조용히 방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낮에 봤던 그 여자였어요. 여자는 상체를 활처럼 뒤로 젖힌 채 한 발을 내딛고 한참 뒤에 또 다른 발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이 점점 동생 방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 돼! 은영이가 방에 혼자 있어. 저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불을 켜자 제 동생 은영이가 눈을 까디집은 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어요. 아빠! 은영이가! 저는 곧장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뭔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동생이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환하게 웃으면서요.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향하더니 안 돼! 동생은 순식간에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은영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베란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애써 부정하며 밖을 내려다봤을 때 10층 아래 화단 바닥에 제 여동생이 신난다는 듯 입을 쩍 벌린 채 웃으며 죽어 있었어요. 누군가를 쳐다보듯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저희 할머니처럼요. 어른들은 아픈 동생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것도 할머니와 똑같았던 마지막 모습도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죽기 전 그 옆을 맴돌던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았죠. 저는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은영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 귀신을 봤는데. 아니,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은영이 그만 보내주자. 아버지는 이게 다 약하게 낳아준 자기 탓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더 이상 그날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어느덧 35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55, 두 딸의 어머니가 됐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생이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은영이가 죽기 전 했던 혼잣말이 뒤늦게 생각났거든요. 그날 어두운 방 안에서 동생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갈까? 나도 갈까? 나도 갈래! 저는 몇 년째 무당들을 찾아가 묻고 있어요. 여동생 옆에 있던 대체 그 여자는 누구냐고, 왜 죄 없는 내 동생을 데려간 거냐고. 하지만 지금껏 누구도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진실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여전히 저는 그날 그 베란다에 갇혀 있으니까요.